아빠가 출장 가셨다가 집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전화해서 선물을 사오겠다고 하셨다. 나와 오빠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가족애가 희박하고 단 하루도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남자가 우리에게 선물을 사오겠다고 하다니. 아빠 옆에 서 있는 날씬한 몸매에 가련한 얼굴의 여자를 보며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밖에서 18년 동안 키운 내연녀의 딸이라니 정말 좋은 선물이군. 아빠는 내가 그 여자를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보시고는 결국 입을 여셨다. 내 여동생은 밖에서 18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으니 이제 본가로 들어와야 한다. 오늘 밤 너와 여동생은 잘 지내야 한다. 그런데 다음날 그 여자는 오빠에게 기대어 내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모함하며 오빠에게 해결해 달라고 했다. 나와 오빠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나는 오빠의 눈에서 신호를 받았다. 나는 바로 폭발했다. 오빠는 그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팔을 잡았다. 나는 다가가서 그 여자에게 따귀를 날렸다. 전에 가라테를 배웠기 때문에 이 따귀는 크고 매서웠다. 이 내연녀의 딸을 그대로 바닥에 쓰러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연녀의 자식이 감히 나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해? 내연녀의 딸 주제에 건방지고 교양 없는 것, 더러운 피가 흐르는 천한 것, 감히 나와 동등해지려 하다니. 나에게 모욕당한 그 아이는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아빠가 화를 내기도 전에 나는 오빠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고 뺨까지 맞았다. 오빠는 나에게 소리쳤다. 지아너, 내가 감히 아빠에게 대들어? 어른도 몰라보는 것 같으니. 하지만 아빠는 오빠에게 만족한 듯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차가운 얼굴로 돌아섰다. 내 동생을 보상하기 위해 내 엄마 친정의 지분을 모두 지연에게 주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연이를 괴롭히지 마라.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 오빠는 걱정스러운 듯 내 몸을 살폈다. 아까 밀칠 때 다친 데는 없어? 나는 옷을 정리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 카페2이 깔려 있어서 괜찮아. 오히려 그 지연은 꼬리뼈가 부러졌을지도 몰라. 오빠의 잘생긴 얼굴에 경멸의 기색이 스쳤다. 내연녀의 자식은 남자 주위만 맴도는 것들인데 감히 우리 엄마의 지분까지 넘봐?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내심을 길러야 할 거야. 결국 그녀를 쓰러뜨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테니까. 엄마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 아빠 같은 빈털터리에게 반했지. 아버지는 어머니 덕분에 성공했지만 어머니가 위독할 때 바람을 피웠어. 외할아버지를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까지 빼앗았지. 다행히 그 내연녀는 일찍 죽었고 지연만 남았어. 지연은 역시나 귀엽게도 멍청했어. 자신이 여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오빠가 그녀를 아껴줄 때도 조금의 경계심도 없었지. 그녀는 뻔뻔하게 지가의 모든 것을 누렸어. 내가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오히려 그녀는 우리 무리에 끼어들려는 생각을 굳히게 됐어. 지연은 출신이 미천해서 품이나 예절을 배울 수 없었지. 춤을 출 때마다 함께 춤춘 남자 파트너들의 발을 밟았어. 파트너를 바꿀 때도 내 절친 발을 밟았지. 송채는 그 자리에서 비꼬듯 말했어. 어울리지 못하는 곳에 억지로 끼려 하지마. 광대 같잖아. 지연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고자질할 용기는 없었어. 할 일 없는 아가씨들은 실컷 비웃고는 그녀의 신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어. 나는 휴대폰을 보며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어. 지연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서투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거든. 다음 날 등교할 때 아버지는 지연을 보상해주려고 그녀를 우리 학교로 전학시켰어. 고급차의 칸막이가 천천히 올라왔다. 지연은 도발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어젯밤 그 재벌가 도련님들이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언니는 이런 대접 못 받아봤죠? 나는 차천장을 보며 눈을 굴렸다. 오늘의 프랑스어 신문을 꺼내 들었다. 엄마는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길 바라셨고 나는 매일 신문을 읽으며 노력했다. 지연은 그런 나를 보더니 지지 않으려는 듯 신문을 집어들었다. 분명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억지로 읽는 척했다.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따로 비꼬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빠는 앞좌석에 앉아 백미러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교실에 도착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지연이 웃는 얼굴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지켜봤다. 소개가 끝나자 선생님이 자리를 배정해 주셨다. 반에서 구진원 옆자리만 비어 있었다. 선생님은 망설였다. 새 책상을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구진원은 내 약혼자였고 지연은 지가의 사생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희 친구 옆에 앉을게요. 선생님은 난감한 듯 나를 쳐다봤다. 내가 반대하지 않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그녀가 그렇게 서둘러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더욱 역겨워했다. 오전 내내 구진원을 부르는 호칭이 벌써 진원 오빠로 바뀌었더군요. 저는 2주를 참았어요. 그 애가 제 조별과제 자리를 가로챌 때까지요. 저는 그 애를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청소도 안 된 칸을 골라 지연을 밀어 넣었죠. 지아너, 이 망할 년. 진원 오빠가 찾아올까봐 무섭지도 않아? 진원 오빠? 역시 내 그 망할 엄마가 낳은 애당네. 내연녀 짓은 가족 유전인가 보지? 내가 재벌가의 규칙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 지아너, 내 동생 좀 놔줘. 내가 이렇게 질투심이 많을 줄은 몰랐다. 나는 그저 그 애가 안쓰러웠을 뿐이야. 18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잖아. 정말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너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이연이와 결혼하는 게 낫겠어. 떠날 때 그 애의 눈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도 그 애의 바람대로 분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지연은 결국 구진원과 한조가 되었지만 반에서 최하점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왜 이번 과제를 망쳤냐고 물었고 호흡이 맞지 않는 조언을 만났다고 답했죠. 지연은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래에 있던 도련님과 아가씨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마치 그들이 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애는 방과 후 숙제도 하지 않았어요. 구진원에게 쿠키를 구워주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 악독한 악역인 나는 당연히 이런 일을 소문내야지. 5분 만에 됐다. 5분 뒤 모자이크 처리된 성적표가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지. 일라여브드너 에너테키브스녀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지. 왜 나를 비웃는 거야? 내 성적을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하고 내 성적은 하늘을 뚫을 만큼 형편없잖아. 그런데 말도 못하게 해? 차라리 머리나 채우는데 시간을 써. 그녀는 과일칼을 들고 내 얼굴을 긋겠다고 했다. 그녀는 과일칼을 들고 내 얼굴을 긋겠다고 했다. 정말 내연녀인 그 엄마와 똑같아. 구진원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칼을 빼앗은 후 내 테이블 위 태블릿을 부숴버렸다. 이제 너와 파혼할 때가 된 것 같군. 지아너. 구부인은 지가 둘째 아가씨가 온화하고 현숙하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아주 마음에 들어 했죠. 지연은 우쭐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몇몇 아첨꾼들을 데리고 쇼핑몰에서 미친 듯이 쇼핑했죠. 저는 정원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빠는 자몽을 까주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그 애를 볼 때마다 그 빌어먹을 어미가 떠올라요. 그때 엄마는 겨우 신장을 찾았는데 그 빌어먹을 여자가 아빠를 데리고 무릎 꿇고 애원했죠. 결국 엄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빌어먹을 여자는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왔죠. 엄마가 학비를 대저 산골을 떠난 여학생이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제대로 비참하게 죽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그 여자와 그 아들은 우리가 꾸민 교통사고로 이미 죽었어. 이제 지연과 그 늙은이만 남았으니 훨씬 쉬워. 구부인은 말한 대로 했지. 주말에 일부러 파티를 열어 약혼 소식을 발표했어. 연회 시작 전에 지연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브랜드에서 보내온 옷을 고르고 있었어. 내가 어두운 얼굴로 내려오는 걸 보고 그녀는 웃으며 나에게 드레스 고르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 나는 냉소를 지으며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줄자를 집어들고 그녀를 묶어버렸지. 지연은 연약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굶고 물도 안 마셔서 전혀 내 상대가 안 됐어. 내 혀를 뽑아줄까? 선물로 줄게. 지연은 겁에 질려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가 억지로 우리를 떼어놓았다. 눈을 부릅뜨고 너 지연 약혼하는 거 몰라? 내가 기회를 못 잡았다고 질투하는 거야. 내가 지가의 진짜 큰딸이야. 그녀는 사생아야. 너 그 더러운 년 편드는 거야. 오빠가 손을 들어 내 뺨을 때렸다.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사생아? 아빠의 자식이라면? 내 동생이야. 정말 실망스럽구나. 경호원들이 나를 붙잡았고 나는 바닥에 무릎 꿇려졌다. 지하실에 가서 내 잘못을 반성해. 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나오지 마. 예전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악몽에 시달리며 아빠의 기분을 망치면 늘 지하실로 던져졌다. 지하실에는 엄마의 유품들이 있었고 나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곳이었다. 나는 엄마 옷 위에서 잠들었고 엄마의 향기가 내 코끝을 맴돌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벽장이 열렸다. 오빠가 이불째 나를 안아 올렸다. 그 여자는 국가에서 밤을 보냈고 늙은이는 클럽에 갔어. 걱정 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정오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식사를 했다. 오빠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옥팔찌가 있었다. 나는 한눈에 이것이 국가의 갑오임을 알아봤다. 구부인은 연기를 정말 잘했다. 지연에게 준 것은 가짜였는데 갑오라고 했지? 팔찌 아래는 블랙카드가 깔려 있었다. 오빠는 구진원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연극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모든 자산을 바쳐 진심을 보였지. 지연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 손목에는 짝퉁을 차고 있었지. 그녀는 가식적으로 나에게 웃었어. 장미는 사랑을 상징하잖아. 언니는 방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이걸 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는 비웃으며 꽃을 낚아챘어. 이건 장미가 아니라 찔레꽃이야. 멍청아. 나는 얼굴이 굳어진 지연을 뒤로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어. 그녀가 경계를 풀게 하려고 나는 연기를 해서 그녀가 나에게 복수하게 만들었지. 구진원에게 접근해서 약혼하게 말이야. 이제 내 목적은 달성됐어.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 다녔어.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하찮은 집안 사람들은 지연에게 아첨하러 갔지. 명문가 자제들은 여전히 나와 웃고 떠들었어. 그들은 내연녀에게 아첨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시간은 흘러 졸업 무도회 날이 되었어. 구진원은 한쪽 무릎을 꿇고 지연에게 청혼했지. 나는 무대 아래에 앉아 정장을 입고 무심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그들을 바라봤어. 반지를 끼워주려는 순간 운전기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지 아가씨,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연의 아버지가 돈과 여색을 밝힌다고 수군거렸어. 며칠 밤낮으로 클럽에서 지냈다고 말이야. 나는 구진원과 눈빛을 교환했어. 미소를 지으며 잔해든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클럽은 이미 내가 비밀리에 인수했어. 그 사람 술에 뭘 좀 타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구부인 전화. 만약 내 의부사버지가 또 추문을 터뜨리면 나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지연은 그에게 클럽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지연의 아버지는 비웃었다.
내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해? 그는 유리잔을 지연의 발밑에 던져 깨뜨렸다. 파편이 발등을 스쳤다. 당장 꺼져. 은혜도 모르는 것. 지연이 막 나갔을 때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눈을 감고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걸었다. 뭘 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사람을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요. 지연의 목소리가 가방 안감에 숨겨진 도청기를 통해 들려왔다. 우리가 3년 동안 와신 상담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물을 거둘 때가 됐어. 오빠는 푸흐흐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보모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오라고 불렀다. 봄날 오후의 햇살은 따뜻하고 화창했다. 오빠는 컵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2층에서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는 지연을 보며 잘생긴 얼굴에 경멸의 기색이 스쳤다. 내연녀의 자식은 남자 주위만 맴도는 존재일 뿐 감히 우리 엄마의 지분을 넘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그에게 속삭였다. 오빠, 인내심을 길러야 할 거야. 결국 그를 무너뜨리려면 아주 큰 힘이 필요할 테니까. 말을 마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폭풍전야의 마지막 평온을 즐겼다. 2달 후 지가의 회장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남겨진 재산은 성인이 된 세 자녀에게 분배될 예정이었다. 놀랍게도 지가 회장은 자신의 주식을 지훈원과 지희연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루머 전문 계정들은 앞다투어 지훈원이 나를 완전히 제거할지 추측했다. 바로 그때 전 직원이 지가의 탈세와 공금 횡령을 고발했다. 순식간에 지씨의 주가는 크게 요동쳤다. 지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나는 다시 사라졌다. 오빠,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봐. 지가의 재산이 우리 손에 들어오자마자 줄어들 수는 없어. 오빠도 골머리를 앓았다. 그의 주식으로는 지씨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부족했다. 지연은 망설임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주식을 오빠에게 넘겨주기 아까웠다. 그녀가 망설이는 동안 구진원의 낮고 듣기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연아, 가서 계약서에 서명해. 내 오빠의 인품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설령 그가 실패하더라도 구가는 너의 영원한 버팀목이 될 거야. 지연은 긴장했던 몸을 조금씩 풀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럼 만약 실패하면 진원 오빠가 저를 평생 먹여 살려야 해요. 당연하지. 내 사랑. 지연은 모든 주식을 내놓았고 그 대가로 성대한 19세 생일 파티를 얻었다. 그녀는 값비싼 저택을 구진원과 공유했다. 언론은 그들의 사랑을 찬양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TV를 껐다. 그 허황된 번영은 나와 상관없었다. 이번 제품은 반드시 완벽해야 해. 연말 보너스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세무국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전 직원의 무고 자백으로 지가의 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자체 개발한 첨단 기술 신제품 덕분에 지가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발표회 진행자는 한 달 가까이 사라졌던 바로 나였다. 나는 모두의 호감을 얻었고 지가의 핵심층에 다시 등장했다. 지연아, 지금 상황이 뭔지 설명해봐. 지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내가 내연녀의 자식이라고 했잖아. 더러운 피가 흐르는 천한 것. 감히 나와 동등하다고? 오빠는 비웃으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닦았다. 나를 오빠라고 부르지 마. 내연녀가 낳은 천한 것은 나를 그렇게 부를 자격 없어. 우리가 ICU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너는 우리 엄마의 시신을 밟고 이 집에 들어왔지. 고마워, 지연. 순순히 모든 주식을 토해내줘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당신은 독극물 투여 혐의로 당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10수년간 봉인되었던 비밀이 밝혀졌다.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지씨 가문의 추문으로 도배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구가문 앞에 나타났다. 나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착한 아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안허야,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원하는 결국 화해로 끝나고 모든 일은 결국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봄날의 햇살이 지나가고 음악이 끝나면 구름은 흩어진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나도 드디어 나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